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임원을 했던 법인이 강 씨 사무실에 주소지를 뒀다라는 것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과거 임원을 지냈던 사단법인 두 곳의 사무실 주소지가 강 씨가 소유하던 오피스텔 주소지와 일치했다.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이런 사무실까지도 같이 쓴 거 아니냐,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. A 법인은 임차료를 480만 원 지급했는데 월 40만 원 꼴의 아주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서 썼다라는 겁니다. 인근 부동산 관계자. 같은 건물 오피스텔 현 시세 월 8, 90이다 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야권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 자웅동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. 들어보시죠. 강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. 과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초대 당대표가 강 후임 당대표가 김민석이었습니다. 그리고 강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.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.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.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제가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더라.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내 간담회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. 조기현 변호사님,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관계가 총리 후보자와 이 강모 씨이고 꼬마 민주당 시절 때부터 이 두 분은 이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였던 게 여러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무실 같은 경우도 강모 씨가 갖고 있는 이 사무실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원이었던 회사가 이제 좀 굉장히 저렴하게 쓴 걸로 보이는데 최근까지도 이 강모 씨가 돈을 빌려줬고 이 어떤 관계입니까? 뭐 오랜 후원자이기도 했고 뭐 특별한 관계인 거는 분명하지만 저렇게 이 문제를 다 어떤 불법 내지 부정한 거래로 연결시킬 문제인가 싶습니다. 지금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요.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단체 어떤 임원인지 실제 단체 어떤 역할을 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시점 기준으로 지금 2019년에 월 40만 원이고 현 시세 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. 이거 맞춰보면 그 시세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그런 거 역시 소명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원래 저것도 일종의 지역이 저 때도 좀 비싸지 않았을까요? 저 지역이면? 글쎄요.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약간 양해를 해서 조금 깎아줄 수는 있고 저게 불법 정치 자금의 어떤 간접적 수단 내지는 대가성이 결부돼서 뇌물이 된다고 할 때는 실제 시세하고 아주 현저한 차이 정도가 나타나야 돼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때 시세도 똑같이 80만 원이었다. 그런데 40만 원이었다.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게 실제 불법적으로 사실상 이 사무실 임차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자금 내지 뇌물을 제공했다. 이렇게 해석될 정도 문제는 아니라고. 금액이 너무 작다. 그렇죠.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이 1억 4천 채무 같은 경우도요. 2018년에 차용증을 쓰고 빌렸고 그 이후에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재산 신고를 합니다. 재산 신고에 4인간 채무에서 1억 4천이 존재하죠. 그러면 차용증 쓰고 재산 신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내역을 보면 그 추징금부터 쭉 갚는 내역도 다 확인돼요. 자산 신고에서 많을 땐 1억, 적을 땐 6천 정도 갚아서 24년에 완납했는데 이제 국가 채무를 먼저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계속 누진해서 그게 더 붙기 때문에 이자가 그거 먼저 갚으려고 했는데 추징금 먼저 갚다 보니 그렇죠. 사인간 채무를 갚는 시점이 점점점 늦어졌다. 23년까지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나름 어떤 그 재정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. 만약 그거를 불법 장치자금 목적으로 수수를 했다고 하면
차용증을 왜 쓸 것이며 은밀하게 받았을 것이다. 그렇죠. 재산 신고를 왜 하겠습니까? 재산 신고는 계속 채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다른 어떤 이렇게 공직 취임이 아닌 방식이라더라도 무슨 이걸 검증 들어가면 이 채무 사실상 안 갚는 거네. 원래부터 정치감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신고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죠. 만약 진짜 불법 자금이었다면. 근데 계속 신고하다가 앞에 이 추징금 채무부터 갚고 못 갚았다. 이 설명이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인가요? 그러니까 사인간 채무였고 워낙 지금 신고된 재산이 2억밖에 안 되고 세비 수익 외에 이제 기타 소득이 조금 있었으니까 조금씩 갚아 나갔고 사인간 채무는 국가 예. 채무를 먼저 갚느라고 늦어졌고 그 정도의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네. 있다고 보는데 차용증 썼고 신고했고 그걸 왜 불법 자금이라고 단정을 해서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지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. 네, 관건은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.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끼리 또 자금 거래를 했다라는 것, 그리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자를 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상환 날짜를 많이 넘겨서 안 갚고 있었다는 점,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눈속임한 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의혹의 핵심이잖아요.